강남의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 또는 굉장히 수요할 사람이 많아서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지만 뭐 이 정도의 가격에도 충분히 사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제 배블론 효과처럼 뭐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높은 가격에도 충분히 기꺼이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어떤 그런 사치제와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치제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출을 통해서 이걸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다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는 거고, 지금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 집을 그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빚을 잔뜩 끼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누군가 사줄 걸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공급자의 입장 자체도 다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럼 계속해서 그 높은 가격에 사주는 시장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러긴 어렵다. 결국은 경기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더 과열됐던 시장 이나 더 고평가됐던 시장은 더 큰 폭의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 지역은 추가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영끌들이 노도강을 많이 선택한 이유가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라서 예전보다 가격은 낮았고, 또 그렇지만 어떤 정주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건데, 결국은 이 집들은 개발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오래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장 자체를 판단을 할 때 이 개발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풀리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집으로 거듭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정도의 그런 시장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는 가격이 낮아져야 사업성이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가격은 조금 사업이 진척되기 전까지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에 네. 찍혔다. 네. 그래서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극소의 거래량을 가지고 이 시장의 반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진짜 그만큼 어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만 알기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반등한다 하고 어느 지역이 뭐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수요자 말고도 이제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실제로 매물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이제 어떤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매입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막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가격 자체가 예전의 가격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김포 같은 데도 뭐 거래량이 늘었고 외지인 갭 투자가 늘어났다, 막 이런 기사가 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도 보면 그 거래를 보면 뭐 4억 하던 게 4억 2천에 팔리고 3억 8천에 팔리고, 이게 쭉 섞여 있어요. 이 얘기는 이 개별적인 물건 또는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기사는 그 중에서 오른 거래 하나만을 찝어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예전보다 3천만 원 올랐다, 그래서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갖고 어떤 시장이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구나, 이렇게 좀 순진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아주 적은 상황에서 일부의 거래만을 가지고 부풀린 기사는 경계하셔야 되겠다. 네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많이 떨어져서 네. 덜 떨어질 거라는 쪽과 많이 떨어진 만큼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아요. 네. 확장 가능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지방의 도시들이 그렇거든요. 어떤 기존의 어떤
주택지 이렇게 새로 개발된 지역과 기존의 중심지가 있으면 기존의 중심지에서 새로 이제 아파트 값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신도심으로 이제 그 어떤 중심이 옮겨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인천 자체도 굉장히 넓은데 예전에는 막 구시가지로 막 개발이 안 됐던 지역들이 뭐 다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택지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천에 사는 수요는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또 양호한 선택지가 많이 늘어난 상태. 그런 인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수요가 유입이 돼가지고 어떤 시장을 채워주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공급이 많다. 주변에 대체지가 너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닥이 어디쯤인가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어떤 기준을 갖고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어지는 시기가 오면 그만큼 어떤 투기 수요, 어떤 자산을 내가 실제로 수요하는 사람 말고 그 투기적인 수요가 배제된 시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집 얘기 안 하는 시기, 네. 그런 시기가 와야 되고 그런 시기가 오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거든요. 근데 그중에 가장 큰 정책이 바로 어떤 나중에 시세 차익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없는 시장이라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시장, 뭐 정말 최종적인 어떤 완화의 끝이거든요. 그런 신호가 나왔음에도 어떤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어떤 뭐 가격 자체도 막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서 이런 시장, 좀 안정된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게 가장 바닥에서 매입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결국은 집이라는 게 내가 이제 집을 통해서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또는 잃게 되더라도 내가 그 자산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자산 상태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활용하고 그 정도 금액에서 이제 집을 산다면 그 금액이 높은 금액이든 낮은 금액이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뭐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걸 멈춘다, 뭐 이런 것만으로도 자산 시장이 막 출렁이잖아요. 네. 그만큼 투기적인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자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아직도 큰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굳이 특히나 집 같은 경우는 뭐 외국 자본이 와서 사주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이 사주는 이런 시장에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을 때 무리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은 굉장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어떤 뭐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 안에서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서 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